본 교과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성남캠퍼스 전자정보통신과 IoT 서비스 제작 실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T 서비스 제작 실습의 교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홈에 관련된 실습 장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헬스케어에 관련된 실습 장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홈 실습 장비는 총 이렇게 8가지의 모듈이 있는데요. 이제 게이트웨이 모듈이 있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센서 모듈 또는 컨트롤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듈에 센서 모듈과 그다음에 그 모듈하고 그 컨트롤 유닛이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하나의 구성을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은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와 접속을 하는 형태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총 4가지로 성격이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센서 모듈은 이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총 7가지의 모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듈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고 하는 나머지 3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은 이제 그 각 유닛에서 측정된 신호들 블루투스 이용해서 DAQ 모듈을 전송하기 위한 거고요. DAQ 모듈은 말 그대로 데이터 애퀴지션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센서에서 획득된 전송된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게이트웨이는 이제 그걸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홈 먼저 이 IoT 서비스 제작 실습에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네트워크 구성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 때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도 해봤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각각의 유닛들이 또는 모듈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들 사이에 어떤 정보가 주고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팜웨어를 갖다 수정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서 데이터가 수신되고 전송되고 하는 것들을 그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또는 서버에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네트워크 구성 방법에 대한 이해인데요. 일단 스마트홈에 관련된 네트워크 구성 구조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개인 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습을 하기 위한 이제 각각의 모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브가 있고요. 이건 유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C하고 이런 각각의 모듈들은 이제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파메어를 업로드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하고 이 AP하고는 연결은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P랑 게이트웨이도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이트웨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유선을 통해서 이제 서버까지 접속이 되는 거죠.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했었던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 중에 그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게이트웨이를 이용을 하는 거 하고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그 실험 실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뭐 로컬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KT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로컬 서버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 구성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요거 했던 거랑 동일한 형태고요. 단지 뭐만 바뀌었냐면 이 모듈 자체가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필요하시면 그걸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이라는 키워드로 찾아서 챕터 3인가 4들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정보가 전송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자, 먼저 여러분들이 팜웨어로 갖다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컨트롤러에 업로딩을 하죠.
그러면은 이 컨트롤러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센서 모듈이나 아니면 컨트롤 모듈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센서 모듈에서 데이터를 애퀴지션하고 서버에서 전달된 명령에 따라서 컨트롤 모듈을 제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LED면 LED 켜고 끄고, 센서면 센서 데이터 애퀴지션 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가 AP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로 전송을 해주면 게이트웨이가 그걸 받아서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했던 그 실습 내용이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팜웨어 부분도 보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 그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 이 팜웨어에 저장될 접속 정보가 무엇이고 게이트웨이에 저장될 접속 정보가 무엇인지 그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의 이번 IoT 서비스 제작 실습에서의 차이점은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따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지난 학기에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에는 컨트롤러가 있으면, 레어보드가 있으면요, 여기에 센서가 하나 붙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모듈에 컨트롤러가 있으면 여기에 컨트롤 모듈이 하나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컨트롤 모듈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고 여기에 이벤트를 정해주면 그 이벤트에 따라서 컨트롤 명령이 내려와서 누구한테 와요? 얘한테 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컨트롤 모듈을 동작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컨트롤러에 센서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제어 모듈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센서에서 받은 데이터를 애퀴지션해서 걔를 서버로 전송해야 되고, 서버에서 이벤트 정의된 거에서 전송된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받아서 컨트롤 모듈도 제어해야 되죠. 이 두 가지 일을 이 하나의 컨트롤러 팜웨어에서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팜웨어 프로그램 분석을 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만 잘 캐치하면 나머지 실습은 정말 쉬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차이점은 뭐냐면 이 모듈이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한 개에 이 모듈도 그러니까 하나의 컨트롤러에 여러 개의 컨트롤 모듈과 센서 모듈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듈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뭘 구성할 수 있어요? 스마트홈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보시고 앞으로 수업을 하실 때도 이걸 잘 머릿속에 이 구성도를 머릿속에 잘 두고 어느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있는지, 내가 두 개 이상의 어떤 유닛을 하나의 컨트롤러에다가 구현을 할 땐 어떤 부분을 내가 주의해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모듈을 내가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 부분을 잘 수정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헬스케어를 실습을 할 때의 네트워크 구성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동일합니다. 저기 뭐 블루투스를 이용하든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든 뭐 아닌가 와이파이 이용하든 그 네트워크 구성 방법은 똑같이 동일한데요. 여기에서는 중간에 이 매개체가 모듈이 두 개가 사용된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 모듈을 사용을 하죠. 그게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블루투스 모듈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서 이 센서 모듈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요? DAQ 모드, 데이터 애퀴지션 모듈로 전송이 돼요. 그러면 DAQ 모드에서 게이트웨이 쪽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이 게이트웨이에서 이런 각각의 항목들에다가 DAQ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가 AP를 통해서 누구한테 전송해줘요? KT 서버 쪽을 전송을 해주면 이 KT 서버 쪽 대시보드에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뭘 구성할 수 있냐면 원격 진료를 하기 위한 생체 신호 모니터링 그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블루투스 모듈이 사용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전송될 때는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AP를 통해서 서버로 접속되는 거,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게 되는 IoT 서비스 서비스 제작 실습이라는 교과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1학기 때 했었던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수 학습 내용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타이틀을 붙여놓은 거고요. 자, 이 교과에 대한 내용은 그 유튜브에 보시면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이라는 그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는 그 강좌가 있어요. 이걸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하드 cooper.webhard.co.kr에 접속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에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에 들어가 보시면 강의 자료가 있어요. 이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PPT 파일이고요. 요게 이제 실습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요거 실습 프로그램은 정말 단순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성 방법에 따라서 그냥 LED하고 푸시 버튼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초거든요. 이거 디지털 입출력, 디지털 출력 제어 소자고 이것도 디지털 출력 소자잖아요. 단지 이 모듈이 다른 모듈로만 바뀐다는 거거든요. 아날로그 출력이면 뭐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 쓰면 되는 거고 푸시 버튼처럼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입력이면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간단하게 바꿀 수는 있지만 LED하고 푸시 버튼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코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코드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네트워크 구성 방법에 따라서 어디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지를 아는 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여기에 각 챕터별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